여러분, 미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나스닥이 3.95%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514.11이 빠졌고요. 이게 뭐 15,000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12,490.74까지 빠졌습니다. 장을 시작하고요. 내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내. 그야말로 장 막판에 가서는 더 빠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악재가 없잖아요. 지금 몰려있는 악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 몰려있는 악재가. 새롭게 드러난 악재는 없는데 현실화되어 있는 악재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요, 이제야 미국 시장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3.95%가 떨어졌다는 건 충격적이에요. 근래 들어서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빠졌지. 2% 빠진다는 것도 폭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 빠지면 와, 이거는 뭐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아마.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산업지수도 나스닥만큼은 떨어지지 않았지만요, 2.38% 폭락했습니다. 거의 뭐 1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809.28이 빠졌어요. 다우산업지수도 뭐 35,000을 가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은요, 오히려 33,000도 깨지게 생겼습니다. 33,240.18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하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빠지기 시작해서요, 장이 끝나갈 무렵에는 거의 폭락 수준으로 투매가 일어났습니다. 투매가. 여러분, 시장에서 말입니다, 투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시장은요 망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매는요 그냥 던지는 거거든요. 던지는 거. 내가 주식을 사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빨리 팔아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더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하면서 던지는 걸 말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투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진짜 심각합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 이렇게 큰 충격을 준 것은요, 뭐 복합 악재가 현실화돼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의 확산, 아마 이게 시장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질인성은 조금 줄어듭니다. 도시 봉쇄령을 내리니까. 그런데 상하이는 안 줄어들어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문제는요, 상하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베이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으로까지. 베이징에서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여러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PCR 검사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을 때 중국의 최대 도시들마다 지금 봉쇄가 점점 되고 있는 거죠. 선진에 이어서 광저우, 그리고 상하이, 그리고 베이징까지. 이렇게 되면 중국의 최대 도시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말입니다, 도시 봉쇄령에 갇힙니다. 여러분, 중국의 봉쇄령, 코로나 제로 정책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하철이든 버스든
모든 게 못 다닙니다. 사람도 못 다녀요. 사람도 음식을 살 수 있는 필수요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봉쇄 정책을 쓰거든요. 베이징에는요 아파트 앞에 경찰이 지킨다고요. 경찰이 아파트 앞에서 지키면서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하이 이러면요 일반적으로 세계의 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창고. 근데 그 세계의 창고가 항구마다 막혀 있죠. 예. 게다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하이나 베이징, 예, 이쪽까지도 지금 막힌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시장 자체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게 장기화되는 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상하이의 봉쇄는요 세계의 공장, 세계의 창고가 막히는 일이니까 이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예, 이제 이게 금리 인상의 현실화. 여러분, 금리가 미국은 0.25%를 올려서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런데 5월, 6월, 7월에 걸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5월에는 0.5% 빅스텝을 하고요. 6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까지 지금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에도 0.5%는 올리고요. 물론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올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충격이 솔직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격이. 예, 그게 이제 현실화돼 가는 거예요. 현실화. 게다가 양적 긴축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양적 긴축.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팔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 달에 950억 달러씩 말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160조 정도 되죠. 950억 달러씩 계속 판다는 거예요. 950억 달러씩. 국채는 한 600억 달러 팔고요. MBS라고 이야기하는 주택저당증권은 350억 달러 정도 팔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현실화가 돼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통화량을 줄여간다는 거예요. 물가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빠지기에 충분합니다. 거품이 빠지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그런 충격들이 지금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나왔고 이제 그것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투자자들이 인식했다는 건 설마 저게 말로 위협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더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가 팍팍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 오늘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피해 화요일 뭐 아니면 피해 월요일 뭐 이런 앞에 피자가 붙을 것 같아요. 피자가. 오늘 우리 시장도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요 위기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요 조금 두렵기까지 합니다. 두렵기까지. 이게 현실로 천천히 와야지 너무 급박하게 오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거예요. 그렇게 급박하게 오지 말고 천천히 와서
경제가 연착륙이 되듯이 거품을 빼고 그 어느 순간부터 다시 알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는 거 아마 여러분은 오늘 아침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시장에도 이 공포는요, 시장 전체를 뒤엎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